여러분, 남편이 경금일간이라 내년에 바람난다고요? 편관, 7살운이라 사고수라고요? 겁재라서 다 빼앗긴다고요? 오늘 탁수가 당신의 불안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을경합 해가지고 바람나는 거 아니냐? 간목일간이신 분들, 내년이 겁재운이죠? 겁재도 겁재 나름입니다. 겁재가 이제 인성의 생을 받았냐? 기토일간 얘기 안 했다. 제가 이제 내년이 편관운이잖아요. 나 살맞냐? 절대 아니거든요. 다른 요소 때문에 약간 체력이 저하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일단 육신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연의 이치에서 출발한 게 오행이고요. 인간 관계로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게 육신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이 세상에 존재하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분들을 낳아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사회 관계, 그리고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터전, 그 능력이 이제 체계화되는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고요. 비겁은 육신운 보실 때, 육신관계 보실 때는 비겁 하나 가지고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비겁 하나만 가지고는 비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비겁은 나를 둘러싼 관계를 바탕으로 또 다른 차원의 관계가 있고 그게 서로 티키타카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비겁이거든요. 육신 보려면요.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관계 무엇이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님 곁을 떠날 때가 됩니다. 7, 8세가 되면 학교에 가고요. 26, 뭐 요즘 되면은 직장 가고 군대 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내 관계가 조금씩 진화, 발전하고 거기서의 책임과 역할, 소임이 주어져요. 직장에서 직위가 상승하는 분들이 있고, 내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이제 나의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육신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애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겁재운에 입학하면 들어가서 선생님이나 애들한테 막 뺏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뭐다?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심화될수록 육신운을 적용할 가치가 있다. 그 전에는 거기다 갖다 붙여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공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인데 공 선생님께서 근데 이게 수신이고 제가고 치국이고 다스릴 자격이 주어진 자에게 유효하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제일 먼저 다스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입니다. 자신의 몸뚱이에요. 돌잡이 애한테 육신 들이밀면 안 되겠죠. 지 몸도 건사 못하는 애한테. 그 여기 수염도 안 난 애한테 육신 관계 들이밀면 안 맞는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된다. 적어도. 그게 언제냐? 20살 넘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고 익숙해지시면 제가라는 걸 하잖아요. 제가 뭐냐? 그 문지방을 넘는 거예요. 대문을 넘는 거야. 대문을 넘어서 이제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로, 그리고 새로운 내 가정을 꾸리는 단계까지 가야 이거 공 선생님이 말씀하신 다스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나서 동네를 다스리고 나서 지역 사회를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고 여기까지 가려면 대충 4, 50줄 돼야 되거든요. 보통 요때가 이제 인간으로 치면 네 번째 대운 정도가 와요. 이쯤 돼야 육신 요거 좀 판단해 볼 만하다. 평천하는 그 다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스릴 자격이라는 게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경물치지. 예.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바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귓속말 한다고 해서 나 흉보는 거야, 이거 경물치지 안 된 거예요. 우리 원 대표님이 어이 탁 선생 하고 부르면 이게 저놈이 건방지게라고 생각하면 이게 경물치지가 안 된 거예요. 옆에 뭘 쥐고 있는지, 이 사람이 왜 나를 부르는지, 내 주변 환경의 흐름과 자연의 이치와 사물의 논리, 그 모든 이치들,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이 자식다워야 되고 부하가 부하다워야 되고 대표가 대표다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물치지다. 그리고 그 경물치지를 바탕으로 판단력이라는 것이 생긴다. 내 메타인지가 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사회, 이 조직, 이 가정에서 어떤 걸 행해야 하고 어떤 것은 나 스스로를 다스려서 삼가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력을 갖추었을 때 다스릴 자격이 주어지고 육신을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경물치지가 시간이 흐르고 자연 만물이 변화하는 이 사물의 이치, 환경의 이치를 아는 거라서 그냥 갑진년을 똑바로 알면 돼요. 나와 관계 있는 갑진년의 환경 변화와 내가 갑진년에 뭘 했는지를 알면 그냥 경물치지 알아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공 선생님 말을 빌려서 자꾸 경물치지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육신 관계라는 게요, 군신 관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정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다스리는 조건에 있어서 일간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그 일간을 둘러싼 관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치 체계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육아를 들여다봤을 때 이걸 가지고 육신을 만들자, 관계에서의 이치, 마땅히 우리 조직을 지켜야 하는 이치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육신이다. 그래서 갑진년의 분석, 요게 오늘 핵심인데요. 식상이라는 것은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의 강점이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나의 약점과 같다. 그리고 재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회와 같고, 관성이라는 것은 위협과 같다. 수학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차용을 해봤고요. 매트릭스로 설명하는 거라서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갑진년의 식상운이었다, 내가 갑진년의 재성운이었다, 내가 갑진년의 관성운이었냐에 따라서 이걸 준비를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갑진년의 식상운이었다, 그러면 능력을 활용할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활용할 준비를 했는지. 갑진년에 내가 인성이었다, 그러면은 내 약점을 알았는지, 능력을 활용할 준비를 하는 거다. 왜냐면 그 다음 운이 재성운일 거니까. 그 다음에 약점을 공략할 준비를 하셔라. 왜냐면 그 다음 병5년이 재성운일 거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갑진년에 이제 재성운이었다, 이 재성을 가지고 관성을 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관성을 생하는 데 있어서 이 준비나 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이 준비나 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관성운도 마찬가지예요. 관성은 여기서 어차피 풀었죠? 이렇게. 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지 못한다. 약점을 보완하여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다. 강점을 살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강점을 살려 기회를 잡지 못한다가 이제 육신관계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내가 올해 재성운이었다면은 강점을 살려 기회를 잡지 못했는지, 그러면 내가 식상 준비를 안 한 거죠.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지 못했는지, 이거 무슨 약점이냐? 인성이잖아요. 내가 돈을 꾸준히 못 버는 거야. 혹은 내가 인성이라는 자격,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 자격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게 약점이고 보완을 못한 거야. 그게 왜 기회로 작용하느냐? 내가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잘 될 거고 돈을 잘 벌 거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노력해서 쌓아놓은 지식, 지혜 등이 있어야, 식상이라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그걸 활용해서 이득을 취할 거란 말이에요. 재극인 해가지고.
요런 겁니다. 내가 이게 약점이래. 그 약점을 보완하면 강점이 되죠. 재성이 관성을 해야 할 임무 같은 것들을 잘 수행했는지, 내가 대외 관계를 잘 체계적으로 잡았는지 등이 재관이다.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위협을 제거했는지. 여기서 말하는 이 위협은 뭐냐? 권리나 진짜 실질적인 위협 같은 거거든요. 외부의 위협 같은 거. 편관 같은 것들은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영역에서 대내적으로 나한테 부여되는 임무 혹은 내가 다뤄야 할 문제, 임무, 의무, 문제 등이고요. 이거를 내가 재성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모두가 이걸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집단에서. 네 능력으로 이걸 네가 해야 해라고 하는 게 재생살이거든요. 그걸 잘 했냐? 그걸 잘 안 하면 위협이 되겠죠. 세금 안 내면 소급 적용돼 갖고 돈 더 많이 내잖아요. 가산세 내고 그러잖아요. 예비군 훈련 안 가면 벌금 내죠. 내가 속도 위반하면 벌금 내죠. 음주운전하면 큰일 나죠. 이런 것들 내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켰는지, 모두가 말하는 그 지켜야 될 것들을 잘 따랐는지, 조직이든 가정이든. 엄마가 밥 먹고 나면은 싱크대 안에다가 밥그릇 넣으라고 했는데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죠. 분명히 부인이 양말 벗어서 빨래통에 넣으라고 했는데 안 하면은 반찬이 소홀해지겠죠. 배민을 덜 시켜주겠죠. 고가 평가 잘 못 받겠죠. 직장에서도 선임이 시키는 거 제대로 안 하고 민기적거리고 그러면은 고가 평가 잘 못 받겠죠. 반대로 또 정관의 어떤 위협은 뭐냐? 내가 권리라는 걸, 내가 받아야 될 혜택 이런 것들을 잘 챙겼는지, 그게 챙기지 않으면 위협이죠. 왜 권리를 챙겨야 되냐? 내가 이런 의무를 다하고 내가 이런 위협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받아야 될 혜택 같은 거다라는 건데, 이거를 잘 관리를 했는지, 이게 관성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을사년을 보는 것은 갑진년에 내가 이걸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미뤄진 거죠. 미뤄졌으니까 내년에는 밤새서 해야겠죠. 이런 게 이제 난제가 된다. 큰일이 된다. 지금 이 도표 보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갑목일간이거나 을목일간이다. 이걸 같이 봐야 돼요. 요 부분을. 갑을목일간은요. 올해도 내년도 비겁이잖아요. 어머, 저는 여기에 내가 이 글자 중에서 뭐가 있는지를 먼저 읽으시면 돼요. 양인 걸록격은 여기에 인이나 묘가 있으시면, 내가 갑을목이 일간인데 여기에 인이나 묘이시면 양인 걸록이거든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굉장히 힘들거나 나태하거나 나사빠진 세월을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몹시 높습니다. 이건 이제 육신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대체적으로 우울하거나 나사 빠졌거나 개인이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는 그런 22년, 23년을 지나왔다가 드디어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 요쯤 돼서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나도 이제 사람 구실을 해야 되겠다. 나가서 취직하고, 나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제야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진년 뭐 안 좋아요, 좋아요, 이거 따지실 필요 없어요. 그동안 많이 쉬셨고요. 그동안 많이 우울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해. 그냥 해. 고민하지 마. 어차피 양인 걸록 분들은 뭐 문제 없어요. 힘든 시기 다 지났어. 이제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 하기만 하면 돼.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 하면 되고, 쌓여있는 빚 청산하면 되고, 밀린 빨래 하시면 되고, 공부 그동안 안 했던 거 마저 하시면 되고, 나가서 취업하셔서 돈 버시면 되고, 내가 그동안 애들 보느라 힘드셨는데 혹은 출산하셔서 힘드셨는데 이제 좀 옆집 미영이랑 뭐 놀아볼까, 친구들 좀 이제 다시 만나볼까, 밖에 나가시면 돼요. 양인걸록이 인성운을 지나오면은 대체적으로 쇼크 받을 일이 생기는데, 쇼크가 뭐 다른 건 아니고 출산에 의한 호르몬 쇼크가 좀 있어요.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인성운 딱 들어오면서 한방기질이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내가 지난 10년 동안 죽어라 번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애가 부동산 아파트값 오른 게 훨씬 많네. 천억 부자, 백억 부자. 요즘 30억 가지고는 부자도 아니라는 헛소리 하시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사회생활 다시 하셔야죠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월지에 갑을 요거예요. 요거 사오미가 있거나 그다음에 술인데 술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인이랑 같이 있는 경우. 혹은 오화랑 같이 있는 경우. 그러면 식상격이거든요. 식신격 혹은 상관격이란 말이에요. 을목일간이나 간목일간이. 그랬을 때 비거분이 왔잖아요. 그러면 뭐냐? 실력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무슨 실력?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준비하고 배우고 하는데 그게 어떤 작용으로 일어나느냐? 기회라는 것을 비겁으로 포착을 해요. 겁재로 포착하는 거는 보통 빼앗겼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내 승질을 긁네? 이런 식으로 마음에 작용을 하거든요. 비경 같은 경우에는 쟤랑 같이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떤 내 능력을 활용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식상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해 그리고 내년에 승질날 배 아플 일이 생긴다. 혹은 좋은 제안이나 좋은 필이 온다. 쟤랑 뭘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온다. 그랬을 때 이걸 활용해서 잘할 수 있다. 언제? 2026년에 내가 그 필이 아직 안 왔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방구석에만 있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데요. 이게 식상격이니까 능력을 활용하지 않았다. 활용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고 위협이라는 것이 없었다거든요. 지난 관성운, 경금, 신금운에 2020, 2021년에 위협이나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을 내가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위협 따위는 없었다. 별일 없었다. 라고 했을 때 뭐 올해도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굳이 내가 왜 해?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내가 겨울생이다. 혹은 4월 진월생인데 진월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자나 신이 있어야 인성격이 돼요. 편인이나 정인격이 되는데 그럼 갑진년에 뭐 하나 약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무슨 약점을 공략하느냐? 인성격 같은 경우에는 비거분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 약점이 내 약점이 아니라 주변 관계의 약점을 공략해서 나의 쓰임을 만드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을 뭐 내가 진짜 지능적으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갖고 있는데 상대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들이 있고 그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성격의 비거분은 그렇다. 그래서 인기가 높아지거든요. 인기가 높아지고 일이 늘어나고 내가 뭔가를 행하고 특별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점이 공략됩니다. 원래 내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뭔가 수익적인 문제나 내가 발현되지 않았던 재능들이 인성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약점을 공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가 뭐가 문제냐? 애초에 내가 뭔가 사회활동을 통해서 흠이라는 걸 만든 적이 없고 지식이라는 걸 쌓은 게 없고 어디 조직에서 활동해서 경력이라는 게 쌓인 게 없는 거거든요. 자, 이제 재성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여기 요 자리가 여기 월지가 진, 축, 미, 술이다. 요즘 요거 하는 거예요. 진, 축, 미, 술이다. 요때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이 토로 격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재성격이에요. 정제격 혹은 편제격이란 말이죠. 이때는 뭐냐? 비거분이 왔기 때문에 역시나 능력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흔히 여러분들이 그 어마무시하다고 맨날 두려워들 하시는 쟁제의 형상이 일어나거든요.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욕을 온팡지게 먹을 수 있고요. 겁제의 의미에서 빼앗기는 일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가 원래 능력이 있고 갑진년부터 그것들을 잘 처리하시고 욕 먹었지만 그 욕을 보완하시고 인정하고 보충하시고 사과하고 평가받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라는 건 제 성격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승진 기회가 있어. 혹은 경쟁을 해야 돼. 외부랑. 그랬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준비를 했냐, 사전에. 그러면은 뭐 능력이 활용돼서 진급하고 승진하고 합니다. 2026년에.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올해 그런 압박으로부터 아, 나 그냥 대충 살고 싶어. 친구들, 동기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졸업 준비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열심히 안 하고 싶어. 이러면은 26년, 27년에 힘들겠죠, 뭐. 예, 다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을 활용할 일이 생긴다. 그랬을 때 개발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협, 관성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내가 가불목 일간인데 신 혹은 유 혹은 술이다. 술이다. 그리고 축월생인데 이 축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축인데 사나 유가 있다. 그래야 관격이 되거든요. 정관격이나 편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위협이라는 것을 다룰 사건이 일어난다. 위협이라는 것을 관격은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내 사조직을 갖고 있든 혹은 진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든 중소규모의 회사를 운영하시든 진짜 큰 조직에 있으시건 내가 위협을 다룰 책임이 주어지는 게 올해와 내년입니다. 갑진년과 을사년에 그 책임이 주어지고요. 그 책임을 미리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 해에 능력을 활용해서 위협을 다뤄야 되니까 미리 방비를 해 두셔야 된다고. 책임이 주어진다고. 올해, 내년에. 아시겠죠? 혹은 내가 만약에 이런 대외 내부 체계화라는 것들을 이 수운 그러니까 이민 개묘년에 내부 체계화라는 거는 얘는 아군, 쟤는 적군, 얘는 좀 문제가 있고 얘는 좀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거고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이득이나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권리 같은 것들은 이 사람들이 이런 의무를 행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뭐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 위협 같은 거는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회사가 이제 점점 마켓 시어가 줄어들면서 망할 것 같아. 내 장사가 점점 안 되는 것 같아. 내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이런 위협들을 이제 다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거를 다뤄놨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올해 내년에 다루는 이유는 내가 대외 내부적인 체계화를 이뤄놨기 때문이에요. 직전 연도에. 그래서 그 위협을 충분히 다루고 있고 그걸 다룸으로써 좀 더 우리 조직이 혹은 내 어떤 회사가 내 능력이 업그레이드 될 거다. 다음 병화 정화운에 2026년, 27년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비겁이랑 재성이랑 관성이랑 식상이랑 인성이랑 다 설명드렸죠. 가불목일간일 때. 예.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나머지는 쭉쭉 하면 됩니다.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